여러분, 지금 이 검사징계법이 우리 국민들을 정말 아주 이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검사징계법이 도대체 뭐야? 이 단어 딱 두 마디입니다. 저 조선일보의 그 법조 출입 기자인데요. 그 박국희 기자란 분이 취재한 그 기사 내용에 아주 특이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단어 지명이라는 거, 지명하다, 어포인트먼트라고 그러죠. 누구누구를 지명하다, 누구누구를 지명하다. 지명할 때는 다 지명하는 그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상원위원장인데 상원위원장이 질병이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요구할 때 또는 어떨 때 어떻게 지명하느냐, 누가 지명하고 그런 법적인 근거에 다 있습니다. 상원위원회 갈 때는 지명 근거 딱 해가지고 몇 조 몇 조 몇 조 해가지고 나옵니다. 예를 들면 또 뭐 예를 들면 대학 총장이 이 유고 시에는 에, 대학 총장이 그만 어디 가거나 뭐 어떻게 겨울 시에는 어떻게 한다. 그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그 일조 뭐 예를 들면 대학 총장 권리시 뭐 승계 상항 일조 뭐 부총장이 한다. 부총장이 또 안 될 때는 누구가 이사회에서 지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지명하는 법 절차는 이렇다. 이러 내용들이 다 거기에 맞는 근거가 다 있습니다. 검찰은 검사징계법은 검사를 징계할 때는 검사징계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간단한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그걸 추미애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싸우고 있다는 형국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검찰 징계법에 보면 바로 조항이 나와 있는데 뭘 말이 많아요. 윤석열 총장 말이 맞죠? 100%. 거기는 법조문으로 사는 데고 추미애는 뭘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기 위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둘러싸고 법무부하고 윤 총장 양측이 지금 지명이라는 한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놓고 물러설 수 없다는 다툼을 벌이고 있으니 얼마나 국민들 보기에 이게 웃음이 나옵니까? 향후 징계 수위가 어떻게 결정이 나든 간에 윤 총장 측이 행정소송을 예고해 놓은 상황인데 법원에서도 역시 지명의 의미를 놓고 양측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장적인 전망입니다. 이 지명 논란은 말이죠. 검사징계법 5조 6항에서 촉발이 되어 있는데 해당 조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사건은 지난 10일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징계위원이던 서울 모 사립대 교수 A씨, 그 양반이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사퇴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자, 법무부는 A씨 대신에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 완전히 반윤석열로 아주 골수 반윤석열입니다. 검찰총장을 갖다가 아주 적대 세력으로 보다시피 하는 그럴 정도의 사람이 정한중, 그 사례가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한국 외대 교수를 징계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징계 청구권 당사자인 추미애 법무장관을 대신해서 정 교수에게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겼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말이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6명 등 7명으로 구성되고 예비위원으로 3명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지명해 두도록 이렇게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법무부 장관이 지명을 해 두도록 한다. 예비위원을 검사 세 사람을. 그 때문에 윤 총장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 장관이 사퇴한 A씨 대신에 예비위원 중 한 명을 새로 징계위원으로 지명하지 않고 외부에서 정 교수를 A씨 대타로 데려와서 징계위원장을 시킨 것은 검사징계법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징계위원을 예비위원회에서 채워넣지 않고 공석이 된 경우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입맛에 맞는 외부 징계위원을 데려올 경우에 맞춤형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정위원장, 정징계위원장, 그 있지 않습니까? 외국어대학 교수. 그럼 그 양반을 갖다가 징계위원장으로 지금 데려왔는데 이건 맞춤형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징계위원회 자체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위법행위라는 겁니다. 정 교수는 예비위원이 아니었습니다. 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법무장관이 지명을 합니다. 검사징계법 5조 6항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법무부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하고자 외부 인사를 3명으로 정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임 의사를 밝힌 외부위원의 자리에 새로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기하는 취지에 부합하다. 징계위원에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위원직을 유지하면서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을 때를 의미하므로 위원이 위원직을 사임한 경우 신규 위원 이촉은 적법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법에 정통한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명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사람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지정하여 가리킨다. 사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당대회 출마자 중에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듯이 지명은 결국 있는 자들 중에서 정함이라고 봐야 됩니다.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징계위원장이라는 중대 직책을 직무대리 할 자를 새로 외부에서 데려와서 신규로 위촉한 후에 지정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존에 정해진 위원들 7명과 예비위원 3명 중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 수를 맞춰가지고 그 안에서 지정하는 것이 맞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행정법을 전공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정법에 정통한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명의 사전적 의미, 네이버 국어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 해석의 첫 번째 원칙이 단어를 사전적 의미대로 해석하는 물리 해석 원칙인 만큼 윤 총장 징계처럼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라는 중대한 사안의 경우 법무부 측의 입장처럼 법률을 유추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 총장 측은 15일 예정된 2차 징계위원회 회의에서도 이러한 법적 하자를 문제 삼아 정 교수에 대한 기피 신청을 다시 한다는 방침입니다. 옳지 않은 얘기지 당연하죠. 향후 징계 취소 소송을 할 경우 서울 행정법원에서 지명의 의미를 둘러싸고 양측은 법적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자, 한 사람이 우리가 이제 임원들이 있습니다. 한 7, 8명 있습니다. 아니, 뭐 국가를 한번 보죠. 국가를 한번 보죠. 대통령하고 국무총리 등등 잔뜩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유고시에 누가 이걸 한다는 서열이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 직무대행을 한다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또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어떤 단체가 있다고 칩시다. 임원이 한 5명, 위원이 5명 있고 위원장이 있고 또 부위원장이 있다 칩시다. 위원장이 없을 때도 부위원장이 없을 때도 위원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직원들 중에서 있는 직원들 중에서 예비위원도 뽑아놓은 상태라고 예비위원을 뽑아라 하고 법령이 명령을 했으니까 임원 소위 무임소 위원들을 갖다가 몇 명 뽑아놓을 거 아닙니까? 임원들. 그러면 이 중에서 이렇게 원래 있는 인원수 몇 명 안 되는 데서 갑자기 한 사람이 없어졌을 경우에 위원장이
할 만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 위원장 뽑을 때는 이 사람들 중에서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성격이 징계위원회입니다. 징계위원회. 내부적인 겁니다. 누구를 징계시키고자 할 때, 학생회 누구를 갖다가 예를 들면 징계시키고자 할 때, 그럼 내부적인 그 회칙에 다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 일단 회원이 7명을, 임원이 7명을 다 해야 되니까 또 예비위원들 원래 마련해놨으니까, 임명하라고 해놨으니까,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위원을 또 임명해서 거기서 선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엉뚱하게 저기 저 산 넘어 가서 한 사람 데려와라 해가지고 데려왔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어떻게 위원장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 법무부는 참 상식을 결한 행동을, 그런 해석을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 추미애식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제발 법조문에 의해서 법에 따라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거는 저의 생각이니까 저의 의견입니다. 추미애의 의견은 또 자기의 의견이 있겠죠. 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있는 사람 중에서 차선을 뽑아서 대타로 대행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원래? 아니, 반장이 없으면 부반장을 시키고, 부반장이 없으면 총무를 시키고, 총무가 없으면 그 다음에 뭐 무슨 부장식으로 원래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정부도 대통령 총리가 그 다음에 없으면 뭐 국방장관이 한다든가, 뭐 법무장관이 한다든가 순서가 다 있잖아요. 그거 다 징계, 이 더더욱이 징계위원회를 할 때는 더더욱이 내적으로 법령에 의존을 해야만, 한 사람을,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목을 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엄중한 사안입니까? 자꾸 하나 틀림없이 위원을 법에 의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또 추미애 주장은 또 모르죠. 짐이 곧 법이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이렇다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추미애 식이고, 저의 식은 여기 나온 대로, 여기 앞서 제가 얘기했던 대로, 예? 그렇다 이겁니다. 이 법률 해석의 첫 번째 원칙이 단어를 사전적 의미대로 해석하는 소위 문리 해석 원칙인 만큼, 윤 총장 징계처럼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라는 중대한 사안의 경우 법무부 측의 입장처럼 법률을 유추해석하는 거는, 유추해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한 바퀴 이렇게 이거 저렇게 해서 가져오는,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라는 지적이 지금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그 예를 참 잘 들었던데, 전당대회 그 출마자 중에 대통령 후보를 지명을 할 때, 지명은 결국 그 있는 자들 중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있는 자들 중에서. 당연하죠. 엉뚱한 데 가서 생판지 모르는 사람 데려오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자, 대통령 후보를 결정합니다. 민주당 예를 들면 후보를 결정을 하는데, 자, 지금 이낙연이도 있고 이재명이도 있고 또 누구도 있고 뭐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야지, 느닷없이 저기 경상남도에 있는, 예를 들면 이건 예입니다. For example, 예입니다. 김경수를 갖다가 대선 후보로 딱 임명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도에 있는 뭐 원희룡 지사를 탁 한다든가, 이게 됩니까? 전당대회가 있으면 거기 후보자로서 많이 나왔던 후보들의 그 분들 중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름도 성도 모르는 울릉도에서 사람 모시고 와도 되는 겁니까? 네. 간단한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이 방정식을 갖다가 누가 이렇게 이 무리한 무리수 방정식으로 만들어 놨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국민 여러분, 딱 정신 안 차리면요, 이럴 때 홀리기 딱 쉽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